자, 여기 지금 21강에 2번에 이 내용이었어.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속임 당하는 우리, 즉 생각하는 우리는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감각은 주제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거야. 이거는 믿을 수 없어도. 자,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며 완전히 감각을 신뢰할 수 있나? 의문스러워. 우리는 꿈을 꾸고 있거나 어떤 존재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감각에 기반한 모든 경험은 또 거짓일 수도 있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 이것도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야. 감각은 못 믿어도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 같다 그랬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이제 진실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이거는 본인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사냥해서 남은 고기를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못 나갈 때는 이제 남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거는 아체 부족 사냥꾼들이 사냥의 불확실성, 본인이 사냥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를 극복하기 위해 음식을 널리 공유하며 상호 협력한다는 얘기였어. 알겠지? 그래서 사냥이라는 거는 이제 농사와 다르게 야채는 농사하면서 얻어들이는 거잖아. 그것과는 다르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개인이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지. 왜냐면은 왜 어렵지? 고기를 오랫동안 비축할 수 없잖아. 그치? 이번에 고기 많이 이제 사냥했다고 해서 비축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음식은 언젠가 썩으니까. 예시로는 이제 아체 부족이 있는데, 사냥에 성공한 날은 고기의 대부분을 다른 이제 이웃들과 나누는 거야. 고기의 90%나 왜 나눌까? 어차피 고기는 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한 내에 다 못 먹어, 한 가족이. 그리고 사냥에 실패한 날은 다른 이웃들이 고기를 나눠준대. 그런 식으로 서로 돕고 돕는 자원 공유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상호 보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못 나갈 때는 제가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제가 못 나갈 때 도와주자. 그래서 너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내용 쉽지? 그래서 우리 이제 6강으로 가볼게. 6강 혹시 진도 다 나갔어? 학교에서? 다음 시간에 나가. 우리 좀 예습을 그럼 미리 해놓자. 자, 미국에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practice of permitting airlines to boats 하면은 지금 주어인 practice, 명사인 practice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행이냐면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허락해 주는 거야.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은 투표하도록, 외국인도 투표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관행이 미국에 있었나 봐. 그것이 could be seen, 뭐라고 봐질 수 있냐면은 as compatible, compatible이라고 하면은 양립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서 호환 가능한, 뭐랑 호환 가능하냐면은 어떤 아이디어와 호환 가능하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생각이냐면은 exclusionary citizenship,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걸로 봐질 수 있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거는 너는 이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국민이랑 똑같은 권리를 줄게 라는 개념인데, 그게 배타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만 챙겨야지, 약간 이런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but 아니라는 거겠지, 그치? But that is a hard balance. 좀 균형 맞추기가 힘들대.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는 균형이 힘들다는 거야. 한마디로 균형 유지하기가 어렵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겠구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겠지, 그치? 자, 만약에 투표가, 근데 무슨 투표냐면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모든 권리로서 투표가 is in the hand of non-citizens, 시민이 아닌 사람의 손에 있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가 가능하다면, 외국인들도 투표가 가능하다면은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왜 그럼 그 외국인은 시민으로 count, 여겨지지 않는 거야? 여겨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거야. 아니 외국인도 투표 가능하면 시민이랑 다를 게 뭐야? 근데 왜 얘는 시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count는 여기서 여기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the entire distinction between licensed airline and citizen be abandoned. 그리고 또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있냐면은 그럼 why, 왜 should 전체적인 구분, 이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자국민 간의 전체적인 구별이 왜 폐지되어져야만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 그치? 아니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자국민이랑 차이가 뭐야? 왜 그럼 외국인은 왜 그러면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이랑 차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indeed 정말로 something like this thought, 이러한 생각과 같은 something, 무언가, 이러한 생각과 같은 무언가, 그 무언가가 probably, 아마도 lay behind, 어디 배경에 있을 수 있냐면은 the disappearance of airline voting 하면은 이 외국인 투표의 폐지의 배경에 아마도 있을 거라는 거야. 아,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표가 폐지됐구나,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외국인 왜 투표시키냐? 그럼 시민과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시민과 외국인의 구별은 왜 하는 거야? 이거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과 같은 생각 때문에 아마도 이 외국인 투표의 폐지의 배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폐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즉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suffrage랑 universal이랑 합쳐서 universal suffrage라고 하면은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성인 시민의 선거권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1920년 이후에, 자, 그 1920년 이후에 이런 보통 선거권과 함께 유일한 방법, 자, 어떤 유일한 방법이냐면은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자, 그 exclusionary citizenship, 배타적 시민권이네, 그치?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단어 사이에 kind of, 그냥 일종의 배타적 시민권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그 일종의 배타적 시민권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뭐야? 방법은 뭐냐면은 was to restrict, 제한하는 거야. 알겠지? 뭘 제한해? 투표를 시티즌한테만 제한을 하는 거야. 외국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배타적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만 챙겨야지 라는 그런 시민권이, 그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한테만 투표를 제한시키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 거주자한테 투표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자, 거주자는 개념이 넓어. 시민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야. 근데 거주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만 살아? 외국인도 살잖아. 그러니까 거주자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거는 이거 외국인한테도 투표권을 준다는 소리야. 근데 시민한테만 투표권을 준다는 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준다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배타적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자, 그러나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자, 어떠한 이제 활발한 민주주의에서의 어떠한 이론도 can countenance,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 구별을. 즉 무슨 소리야? The law, 법인데 뭐에 관한 법이냐면 our common life,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관한 법,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은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돼. 우리 투표도 일상생활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런 관련된 법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어떤 모든 사람들? Who are taking part in it.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활발한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한테만 투표권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은 또 이제
이거를 지지할 수 없다는 거지. 민주주의에 따르면 이 개념도 지지할 수 없는 거. 왜? 왜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법, 투표도 일상생활에 속해 있는 거라 그랬지? 그 모든 법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외국인은 없어? 외국인도 있잖아. 그리고 외국인의 생각도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민주주의에 따르면은 배타적 시민권을 따르자니 이제 외국인은 빼야 될 것 같고, 민주주의에 따르자니 외국인들도 우리의 일상에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and residence, 거주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여기서 테스트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오로지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떤 기준? of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자,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whether이라고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낄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뭐라고? 거주 유무가 설득력 있는 기준이라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네. 그러면 투표권을 이거를 시민한테만 주지 말고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냐 안 하냐로 하자. 이게 답인가? 자, 그리고 이제 즉 마지막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있어. 자, 뭐도 마찬가지야. As is understood almost universally when it comes to questions of whether citizens should have a voice in local government 하면은, 자, 뭐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거의 보편적으로 뭐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야. 자, 뭐에 있어서도 뭐에 관하여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의문을 그 질문에 있어서도, 의문에 있어서도 뭐에 대한 의문? 자, 어떤 시민들이 이제 그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관하여서도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시티즌만 낼 수 있다는 소리야? 민주주의에 따르면? 아니지. 그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한번 찾아볼까? 맨 마지막이 주제 문장이야. 이거 선지도 한번 답도 한번 찾아보자. 배타적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라야 돼, 결국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따르면은 어, 2번. 그치? 맞았어. 2번. 자, 2번 한번 해석해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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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치, 잘했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것처럼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 국적 상관없이 투표권 줘야 된다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표라는 거야. 알겠지? 배타적 시민권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residence is test.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인 이 형식의 문장이야. 알겠지? 근데 중간에 수식어랑 이제 부연 설명 많아서 길어진 거야. 어떤 기준이냐면은 유일한 그 좀 믿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테스트라는 명사를 전 명구가 수식해주고 있어. 자, 근데 전치사 뒤에 문장 나왔잖아. 가 아니라 문장 앞에 접속사나 의문사 나오면은 이거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 그래서 이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뭐다? 거주 여부다. 알겠지? 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이제 그 도치가 됐고 뒤에 주어인 이 지금 초록색 부분 있지. 거주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 그게 거의 보편적으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어떨 때도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이 이제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관하여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거주가 유일한 그런 기준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뭐야? 이거 투표한다는 소리잖아. 보트를 길게 늘렸단 말이잖아. 그래서 투표 기준도 거주 유무로 판단해야 된다. 알겠지? 왜냐면은 이제 그 투표라는 거, 정치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잖아. 그러면은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 거지. 민주주의에 따르면은. 여기 질문 있어? 없어? 그럼 정리해보자. 자, 외국인의 투표 허용은 배타적 시민권 개념과 같이 가지 못해. 충돌하니까 거주 여부가 민주적 참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를 주는 관행이 배타적 시민권 개념과 양립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배타적 시민권이랑 같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비시민이 투표한다면 시민과 외국인의 구분은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지. 시민의 여부가 투표권이 가장 핵심 권리인데 이를 외국인에게 주면 이게 시민이냐 비시민이냐 이거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지. 그래서 1920년 이후에 보통선거를 확립하면서 외국인은 투표하지 마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치? 시민권을 배타적으로 유지하려면 투표권을 시민한테만 제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능동적 민주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외국인이던. 그래서 참여 기준은 이게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 아니, 거주 유무여야 돼. 이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거주 여부가 정치 참여의 정당한 기준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질문 없으면은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2번에 보면은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질문 받는 거야. 자, 뭐라고 질문 받냐면은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자, 지금 애니 페인팅을 행잉 오너 갤러리 월이 수식해주고 있어.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야? 갤러리의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야. 알겠지? 자, 여기는 걸려져 있으니까 능동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그 예술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받잖아. 자, 그러면은 no matter how, 아무리 strange, 이상할지라도 it might appear, 그게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이거든. 갤러리에 걸려져 있는 그냥 그 아무 예술 작품. 그게 얼핏 보이기에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as is the case with, 이거는 한꺼번에 뭐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란 뜻이야. 뭐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무슨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 추상적인 그 표현하는 사람 있죠. 추상미술가라 해야 되나? 아무튼 추상예술가? 그런 애들의 그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상예술가의 그림은 굉장히 모호하지, 그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거지 같아 보일지라도, 자,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 예술작품 속에서.
왜냐면은 it is located in a gallery. 그 그림이 갤러리에 걸려 있으니까 뭔가 큰 어떤 가치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또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쌤 최근에 그 인스타에 그 진짜 소 시체에서 가지고 온 그 소 대가리를 미술관에 이제 전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소 대가리 시체를 길가에서 봤으면은 뭐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겠지, 그치? 이거 시체, 폐기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미술관에 놓으니까 소 대가리 시체가 왜 여기에 전시되어져 있을까? 그러면 이제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구더기가 끼겠지? 벌레랑? 그러면 구더기가, 근데 이게 그 예술 그 소 대가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 이제 전시가 되어졌어. 그럼 밀폐돼 있으니까 그 벌레들이 생겼다가 언젠가 죽겠지. 또 죽고 또 생겨나고 죽고 막 생겨나고 죽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죽은 시체를 통해서 이게 다른 생명체의 탄생을 죽음이 또 유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심오한 의미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내더라고. 별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상한 그림이어도 갤러리에 일단 딱 걸려져 있으면은 이게 심오한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거 아마 그 어순별 테스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메럴 하우는 이게 복합관계 부사잖아. 복합관계 부사 하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수반할 수 있어. 원래 어순으로 따지면 it might appear strange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알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how가 붙으면은 자석처럼 how에 착 붙어야 돼. 형용사나 부사가. 알겠지? how가 형용사 부사 자석이거든? 그래서 뒤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바로 옆에 붙여줘야 돼. 자, 그리고 consider.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지금 이제 뭐를 예시 들어볼 거냐면 그 can, 그냥 이제 캔 있잖아. 음료 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제 그냥 그 길거리에 이제 버려진 채로 발견된 우리 캔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야. If we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on the street,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러한 품목을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 버려진 캔을 길가에서 마주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의심 없이, 자, 노 덥트는 지금 부사로 나온 거야. 의심 없이 그 캔을 뭐라고 볼 거냐면은 쓰레기나 아니면 뭐 폐기물의 한 조각으로 볼 거라는 거야. 길가에 버려져 있으니까 누가 버렸겠거니 하면서. 자, 그런데 만약에 if we saw the very same object, the very, 바로 그 똑같은 그 캔을, 그 물체를 이제 어디에서 봐? on a pedestal. pedestal이라고 하면 받침대란 뜻이네, 그치? 받침대에서 발견하잖아. 근데 뭐 된 채로? 자, 콤마 pp니까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면은 연결된 문장에 수식, 그치? 주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의미상 물체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치? 그 물체가 전시가 된 거야. 아트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진 채로 그 이 받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거. 그거를 딱 보잖아. 또 뭐 한 채로? 콤마 사인된 채로, 서명된 채로, 어떤 일부, 어떤 누군가의 아티스트에 의해서 딱 서명이 된 거야. 자기가 예술작품 만들었다고. 디스플레이드랑 이제 사인드랑 둘 다 이제 분사구문이고, 지금 네모친 the very same object, 그 캔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끝났어. 자, 지금 병렬구조 지금 3개야. 분사구문 병렬구조. 또 주어진 거야. 이 캔에게 뭐가 또 주어졌냐면은 또 제목이 주어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제목? Such as waste. 쓰레기라는 이름의 제목이 붙여지잖아. 그러면 이거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그래서 뒤에 내용도 Then we do interpret its meaning. 자, 우리는 그 이제 소다캔의 의미를 번역을 할 건데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똑같은 소다캔인데 길거리에 있을 때는 쓰레기, 그리고 전시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그 쓰레기라고 여긴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이해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we would 어떻게 될 거야? b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그 소다캔을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뭐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까? 굉장히 예술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겠지, 그치? 자, 뭐 하면서? describe는 발견하면서.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누가 발견해? 연결된 문장의 주어인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알겠지? 자, 뭘 발견하냐면은 a throwaway, 자, 낭비적인 혹은 materialist, 물질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전시회에 이제 소다캔이 딱 전시돼 있잖아. 그러면은 예술적인 작품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 낭비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 그런 의미로, 그런 심오한 의미로 이렇게 소다캔을 전시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주제 나와 명확하게 the can's location on a sidewalk versus. 자, verses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뭐뭐 대 vs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도보에서의 그 소다캔의 위치 대 그 소다캔의 그 갤러리, 아트 갤러리 내에서 받침대 전시되어진 거 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지금 주어는 1번 캔스 로케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캔의 전시.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비교를 해보니까 will influence, 영향을 줄 거라는 거야. 이게 캔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캔을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 내용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본질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치. 그걸 답을 한번 찾아보자. 오 번 잘했어. 답 잘 찾네.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 그것이 위치하는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사물의 사물의 variable interpretation이 뭐지? 무슨 해석? variable이라고 하면 다양한이란 뜻이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똑같은 물체면 일관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문장 하나 분석해보고 서문결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문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요청을 받은 거야. 자, 이거 요청하다 에스크는 사명식 아니면 사형식으로 쓰이는데 뒤에 목적어 하나 더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사형식의 수동태로 쓰인 거야. 알겠지? 뭐라고 요청을 받냐면은 자, what, 지금 이거 의문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로 나올 수 있었고, 해석은 의문사는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어떠한 그림들,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갤러리 벽에 걸려져 있는 어떠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청받았을 때, 근데 그 그림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알겠지? 자, 그래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근데 아직 안 끝났어. as, 마치 뭐랑 마찬가지로 가장 추상적인 화가의 그림과 같은 상황처럼. 이제 as is the case with가 뭐뭐와 마찬가지로란 뜻이라고 했지, 그치? 이런 추상화가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그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제 갤러리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청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결과문이야. 그러면은 그들은 그 그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은 그 그림이 갤러리에 걸려 있으니까 단순히. 이거 문장 분석할 수 있겠어? 여기 다 이들이 앞에 나왔던 갤러리 벽에 걸려 있는 어떠한 그림, 아무 그림을 다 이시 받고 있는 거야, 단수로서.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는 이렇게 접주동의 주어 동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한번 봐보자. 작품의 의미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맥락, 특히 전시 장소. 맥락은 영어로 뭐야? 컨텍스트. 그래서 여기 이 글의 이제 중심 내용 중에 컨텍스트도 주요 내용이야. 알겠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사람들은 갤러리에 있는 작품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를 해. 심지어 난해한 추상주의적인 작품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길거리의 캔은 쓰레기로 인식할 거면서 갤러리의 퍼데스탈이 뭐야? 그 받침대지, 그치? 거기에 딱 올려져 있는 동이랑 캔은 예술 작품으로 해석할 거라는 거야. 제목, 이제 그 캔이 특징이 또 제목도 있어. 웨스트라는 제목도 있고 작가 서명도 있고 하면은 사회 비판 물질주의를 의미하는 건가? 그런 의미까지, 너무 과대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의미와 해석은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 즉 그 사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내용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했고 3번은 지금 진도 지금 나갈까 아니면 다음부터 나갈까? 다음부터? 그러면은 다음에 이거 6강 끝내고 그 다음에 그 11강 그 들어가자. 11강도 거기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치? 11강 들어가고 11강 끝나고